내가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줄게. 장점은 길어서 장점이고 단점은 짧아서 단점이야. 짧아서 단점이야. 안녕하세요. 요즘 편입을 이야기할 홍석기, 보안이, 박종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간 단축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재수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갔다면 뭐 1학년, 2학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바로 준비해서 연이어 가면은 잘라먹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연계돼서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이제 편입하고 나서는 좀 학교에 좀 애정도 생기고 동기들도 이제 사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4년 다니고 싶다. 2년밖에 못 다니잖아요, 편입하면. 근데 맞아. 이제 다니면서 왜 2년밖에 못 다니지? 4년 다니고 싶다. 이런 생각. 아니야. 2년 다니고 싶다. 그래요? 공부 그렇게-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길게 다니고 싶지 않았어. 자존감의 회복. 자존감의 회복. 나도 할 수 있다.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.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믿어주실 거예요.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하시던 부모님이 그래 해라.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부모님한테 은근 되게 큰 것 같아요. 전 이 말을 제일 공감해요. 편입해서 남는 게 물론 학벌도 제일 크게 남겠지만 진짜 노력을 해봤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느꼈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노력만 투자가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. 너무 많은데? 딱 과목 수가 적죠. 난이도는 어렵지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 정도를 딱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만 하면 되니까.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원서 쓰고 되게 많이 쫄거든요.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. 50대 1, 70대 1 이런 학교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경쟁률은 훨씬 떨어지는 게 수능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. 수능 시험장에. 편입은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또 올인하는 친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실질적인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. 수능은 쓸 수 있는 원서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. 편입은 모든 학교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막 10개 이상 보통 쓰거든요. 여러 개를 붙었을 때 결국엔 제일 높은 걸 선택을 하겠죠. 그럼 그 밑에 거는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계속 떨어지는. 한두 달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. 근데 학생들이 그때 지치더라고요.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처음인데 처음 왔을 때 40점인데 두 달 후에 또 40점이에요. 더 떨어지는 경우.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자기도 모르게 회의적으로 바뀌나 봐요. 학원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지친 것도 역력하게 티가 나기도 하고. 근데 영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언어잖아요. 남의 나라 말. 언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한 달 공부했다고 5점이 오르고 이렇지 않거든요. 최소한 어느 정도 한 3-4달 이상을 하셔야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학생들은 당장에 이제 내 점수가 안 오르는데 주변 친구들은 점수가 오르고 성적이 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수능이랑 또 가장 큰 차이점이 고등학생이랑 다른 점이 성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자유로워. 항상 OT 때 얘기하는 게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아라.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. 수험생은 예민하거든요. 나 하나의 감정도 막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.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관계가 저한테 스트레스로 오면서 하반기 때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많이 생겨요. 학생들 사이에서 보면. 나중에 좀 묵묵히 공부하고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인간관계 없는 친구들, 혼자서 학원에서 이렇게 묵묵히 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거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. 그리고 본인이 성향상 약간 이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면 더 학원에서는 인간관계를 안 만드는 게 공부에 집중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전 반대로 생각하는데 왜요? 더 외향적인 친구들일수록 그 말 못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.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. 혼자 그럼 우리한테 오면 되는데. 그러니까 독하게 공부를 하다가 그치. 너무 힘들면 와서 제 옆에서 한 10분씩 떠들고 가요. 저 오늘 처음 얘기해요. 오히려 하기 싫을 때 같이 주변 친구들이 으쌰으쌰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전공이 좀 다 바뀌면 어려워지나요? 과거에 영상 전공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연기도 하고 그런 스텝 일도 배우고 그런 걸 하다가 문과로 편입을 했는데 이제 어문학과를 갔거든요. 도고동문학과를 갔는데 향수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학교에서. 저를 빼고 40명이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진짜로 힘들었어요. 진짜로. 복수 전공도 알아보고 막 전과도 알아보고 했는데 자꾸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수료하자.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이 바뀌어도 이제 적응을 하고 좀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동일계 친구들도 힘들어하거든요. 왜냐면 학교 레벨이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듣다가도 배우는 레벨이 달라지고 경쟁하는
하는 친구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동일계도 힘들어해요. 근데 보통 다 비동일계로 편입을 하잖아요. 사실 힘든 게 당연하죠. 3학년으로 편입을 해버리니까 1학년 걸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맞아. 이걸 같이 듣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던 건데 이 2학년 전공을 들을 때는 1학년 전공을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시니까 한 학기 끝날 때 알았어요. 아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. 이게 연계가 잘 안 되죠.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사실 어떤 과로 편입을 해도 사실 좀 쉽지 않다. 특히 인문계에서 이과로 간 친구들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.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. 근데 선생님 편입 공부보다 더 힘들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면서 쏟았던 에너지보다는 덜 쏟아도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대학 가면 놀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덜 힘드니까 이런 의지로 공부하면 못 따라갈 건 없지 않을까요? 그치, 가서 맞아요. 만약에 본인이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벌적인 열등감이다.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갈 것 같아요. 뭔가 본인이 전적대를 다닐 때 스트레스가 있었겠죠. 좀 젊었을 때는 그게 좀 해결이 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. 학벌이 1순위예요. 물론 중요하는데 학벌도 얻는데 그 외적으로 대학교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건 학교를 갔을 때와 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. 내가 알던 세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세상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적어도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,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. 저는 막 학벌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은 없는데 차별을 당할 거라는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군대에서 편입을 결심을 했는데 의경이 학벌이 되게 좋아요. 14명이 한 방을 쓰는데 7명이 연고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벌이 없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. 그 방에서. 어느 순간 이제 전역할 때쯤 되면 남자친구들은 보통 다 생각을 하잖아요.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그때 좀 냉정하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취업을 하든 뭘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처음에 서류상에서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건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이 날 뽑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? 그것 때문에 남들이 있는 건 나도 있어야겠다. 그냥 그것 때문에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왜냐면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보다는 사실은 앉아 있을 때 순도 높은 공부가 중요하고요.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습 시간이 하루에 7시간, 8시간은 나와야 되는 것 같긴 해요. 특히 이과 친구들이라면 영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. 영수 밸런스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전 수학 점수를 보라고 하거든요. 비율을 그 수학 앞자리 점수가 영어 비율이에요. 수학이 60점 되면은 영어 6, 수학 4. 수학이 70점 되면은 영어 7, 수학 3. 이렇게 해서 좀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계속 영어에다 시간을 투자하라고 해주고 막 수학이 30점, 20점인데도 사실 영어를 8, 7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. 그럼 못 붙어요 사실. 사실 이과는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거의 못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너무 케바케가 심해서 학생들마다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한 답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공계열 준비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하반기 가면 이제 수학에 거의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영어를 놓으면 안 돼요. 정말 최후치는 해야 돼요. 단어라도 외운다던가 아니면 기출 문제를 한 회 정도는 소화를 한다던가.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 공부에 완전히 열중을 하면 달래 할 얘기가 없거든요. 그게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니까. 근데 완전히 놔버리면 실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일단 감이 슬슬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이제 시험장 가면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영어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니까 일단 그런 것들만 조금 경계하면 하반기에 뭐 수학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지 않나. 네, 오늘 또 요즘 편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. 앞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